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초안을 발표한 뒤 후폭풍이 거셉니다. 심의사에는 6월 발표될 확정안에 GTX-D와 제2공항철도 등을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인천 에코랜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5월 중에 영흥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검단 신도시가 오는 6월 첫 입주를 시작합니다. 서구는 신설동 명칭을 아라동으로 정했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 논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제물포고 이전은 원도심 말살 정책이라며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배를 타고 4시간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전국 최고의 결항률을 보이고 있는데 백령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인천 지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가 모두 문을 열었습니다. 예방접종 동의율은 75%에 달하는데 섬 지역은 백신 접종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초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영종과 청라, 루원시티 주민들은 인천시 단도간이 모두 실패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인천 패싱과 인천 정치권의 무능이 빚어낸 결과라며 재반영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는 GTX-D, 제2공항철도, 서울 2호선 연장 등 미반영된 사업을 즉각 재방영을 요청하고 모든 행동력을 총동원하라. 서구 청라와 루원시티, 중구 영종 주민 단체들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GTX-D Y자 노선과 제2공항철도,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 등 인천시가 단독 제시한 노선이 본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인천시 단도간은 모두 실패했다며 이는 정부의 인천 패싱과 인천 정치권의 무능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인천국제공항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은 무지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제2공항철도와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인천의 전국망 철도 구축과 인천 서부권 교통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앞세운 인천외면 수도권 열차별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 정부는 수도권 중 인천만 희생양을 삼는 인천 패싱 및 역차별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300만 인천 시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GTX-D와 제2공항철도 등의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도 재반영을 요구하는 국민 의견을 즉각 수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안 재반영을 위해 국토부 앞 1인 시위와 국민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까지 여객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키운다는 구상인데요. 그래서 전국을 잇는 제2공항철도 필요성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청회에서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초안에는 제2공항철도가 없었습니다. 인천 지역에선 반발이 거셉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1년 개장한 인천국제공항. 개장 이후 해마다 10% 이상 여객 증가 추세가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7,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천공항 시설은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사와 제4 활주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4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023년에는 최대 1억 명의 여객을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여객에 대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은 진척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제2공항철도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천 지역 반발은 거셉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제2공항철도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객 1억 명 시대를 대비해 제2공항철도 건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제2공항철도는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수도권 남부 지역과
서해안 권역을 연계할 수 있는 교통 기반 시설이어서 인천공항의 허브와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인천발 KTX 개통과 맞물려 제2공항철도의 적기 건설이 필요한 이유다. 수도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제2공항철도는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인천만 KTX 전국철도망이 구축되지 못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2공항철도는 인천 중남부 송도 국제도시 수도권 남부 지역과 연결한다. 이에 공항철도는 내적으로는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후 촉매제 역할을 하고 외적으로는 경제, 산업적 교류 확대 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인천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제2공항철도 건설을 위해 범시민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인천 에코랜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시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는데요. 5월 중에 영흥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조성하는 인천 에코랜드. 인천시는 영흥도 외리 일대에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땅은 사들였습니다. 토지주와 가격 협상을 통해 617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공시지가 736억 원보다 119억 원 낮은 금액입니다. 신탁 들어가 있는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만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617억으로 그 가격이 한 3억 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못 산 땅이. 그래서 그 땅을 제외한 617억 원에 저희가 이제 그 토지 대금을 완납을 했고요. 인천시는 인천 에코랜드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입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행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앞서 반대가 거센 영흥 주민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한 초순 한 중순경 이전에 시장님을 모시고 영흥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이제 주민 설명회도 할 거고 당분간은 저희가 어떤 절차보다든 영흥 주민들과 같이 대화하고 영흥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쪽으로. 자체 매립지 조성에 속도를 내는 인천시. 하지만 영도 주민들의 인천 내부 반발이 거센 데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 협의 대상인 외부 생각도 달라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검단 신도시가 오는 6월 첫 입주를 시작합니다. 올해만 8,000세대가 입주를 마칠 예정인데요. 서구는 신설동 명칭을 아라동으로 정했습니다. 입주 시기에 맞춰 행정복지센터 청사도 개청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원당동과 불로동, 대곡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검단 신도시. 인천 최대의 계획 신도시로 사업 면적은 1,1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현재 1단계 구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검단 신도시 1단계 지역의 입주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올해에만 8천여 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를 마칠 예정입니다. 오는 2023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총 7만 5천여 세대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서구는 행정구역을 조정해 검단 신도시 1단계 구간의 명칭을 아라동으로 정했습니다. 6월 입주에 맞춰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개청도 준비 중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5월 안에 개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입주민 불편사항 없도록 전입 안내문을 제작 배부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도 6월부터 12월까지 입주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또 입주 초기에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앱으로 호출하는 버스인 아이모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하철역 구간을 운행하는 미니버스와 대형버스 5대도 운행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검단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학교도 필요하겠죠. 인천시 교육청은 검단 2고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 심사에서 탈락해 과밀 학급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달에 다시 심사가 열리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당하동 일대입니다. 검단 신도시 조성 사업이 한창인데 아파트 옆 부지에는 학교 건립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신도시에 입주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검단일 고등학교입니다. 학교는 입주에 맞춰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단 신도시에는 고등학교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는 2023년까지 7만 5천여 세대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인천시 교육청은 원당동에 검단이 고등학교 건립을 추진 중인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해 검단이 고등학교 신설안을 반려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새로 짓지 않더라도 공동 학교군을 이용해 학생을 분산 배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공동 학교군에는 중구의 제물포고와 남동구의 석정여고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검단이 고등학교가 생기지 않을 경우 검단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과밀학급입니다. 검단 신도시에 입주가 완료되는 2023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까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달 말에 진행되는 교육부 중투심에 검단이 고등학교 신설안을 다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고등학교군을 포함해서는 분산 배치가 가능하지 않냐. 그게 중투심 결론이었고요. 저희는 고등학교군은 일반 우리 학교군 제도의 보완적 성격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구 지역 같은 경우에 검단 아라뱃길 위쪽으로 검단 신도시 한들구역 하면은 한 3만 세대 정도가 들어와요. 2023년까지.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이 아무리 관내 이동이 있고 해도 학교 2개는 필요하거든요. 교육부 중투심 결과는 다음 달 초쯤 나올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건립이 무산될 경우 검단 신도시 학생들의 과밀학급은 물론 통학 불편 문제가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 논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제물포고 이전은 원도심 말살 정책이라며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제물포고 이전 논란이 국회로 번졌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물포고 이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먼저 향후 인구 추이를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규정했습니다. 내항과 동인천역 재개발 등이 진행되면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 증가해 오히려 학교를 신설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 공동화에 따른 원도심 말살 정책이라며 교육 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학령 자녀를 가진 가구의 유출로 이어져서 인구 공동화가 결국 되거든요. 교육부는 인천시 교육청의 원도심 이런 말살 신도시 중심 행정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구성원이나 지역사회 의견 등이 종합이 돼서 학교 이전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인천시 교육청과 주민의 여론이 다르다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90%가 반대를 합니다. 교육부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역 상황과 교육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3월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을 포함한 교육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와 동구 등 원도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내항 재개발은 인천시의 대표적 원도심 재개발 사업의 하나죠.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업 구역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1883년 개항과 함께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 인천항 내항. 내항을 시민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더디기만 합니다. 전문가는 현재 8부도와 1부도 일부로 한정된 내항 1단계 재개발 구역에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8부도와 함께 1부도 전체와 2부도까지 포함되어서 재개발이 추진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중구청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청사를 내항으로 이전해 종합 행정타운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내항과 송도 개발에 대한 인천시의 투자 계획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상의 투자 계획을 보면은 내양 재생 사업에 400억 정도만 지금 투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거의 비슷한 면적의 송도 국제 워터프론트 조성은 거의 6,200억입니다. 시민단체는 부지를 매각하는 해수부와 IPA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건 인천시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항만보안구역을 해제해 도시계획으로 개발하는 만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중앙부처의 논리와 항만공사의 부처 이기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박남준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는 제3자 제한공모와 관련해 내양 18부두 재개발만으론 사업성이 떨어져 인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8부두의 재개발만 볼 게 아니고 기존의 원도심 쪽까지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18부두만 했을 때는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LH도 마찬가지지만 인천도시공사도 참여를 못합니다. 한편 기존 제2여객터미널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상임대를 제한했지만 수익사업을 고려한 IPA가 부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배를 타고 4시간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그나마도 사흘 중 하루는 결항이라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대책을 찾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결항률을 낮추고 백령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뱃길을 따라 222km를 달려야 도달하는 서해 최북단섬 백령도. 육지와 연결되는 유일한 수단은 여객선과 화물선입니다. 두문진과 사고태변, 콩돌 해안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입소문을 타면서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2005년 223만 명이던 여객 이용객은 2019년에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4년 만에 55%가 증가한 건데 연평균 4.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6,600여 대였던 차량 운송도 5년 만에 8,412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문제는 결항률입니다.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가는 여객선 운항률은 65.1%입니다. 35%가 결항한다는 뜻입니다. 흑산도와 제주도의 운항률은 80%를 훌쩍 넘습니다. 100km 이상 항로 중 백령도의 결항률이 가장 높은 겁니다. 특히 현재 운항 중인 2,000톤급 대형 여객선은 2023년 5월이면 설령 규제로 운항이 중단됩니다. 여객선 규모를 키우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00톤급이라든지 15,000톤급 내지는 27,000은 좀 크지만은 13,000톤급 이런 선박들을 이용해서 백령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백령공항 건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령공항은 지난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확정 고시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재부 국가재정평가위원회에서 2번이나 예타 선정이 불발되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는 반드시 예타 대상에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많이 얘기를 하면서 좀 거부 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령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 서해 5도 주민들의 그런 획기적인 교통 개선뿐만 아니라 군부대와 같이 쓸 수 있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군부대에 대한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옹진군 의회도 백령공항 예타 선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서해오도는 안보와 군사적 요충지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고통의 지역으로 기억되고 있다며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은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백령공항 건설을 예타 사업으로 선정하고 서해오도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지난 1일 서구와 연수구가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열었죠. 나머지 군구도 순차적으로 개소하면서 모두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 지역의 예방접종센터는 총 11곳입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부터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 의료진과 만나 먼저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한 뒤 화이자 백신을 맞고 모니터링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15분 동안 이상 반응이 있는지 살핀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았으니까 참 안 맞을 때보다 그래도 뭐라 그럴까 걱정이 덜 되는 거지. 실제 맞으시니까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뭐 느낌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대로니까. 남동구는 상급병원인 길병원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처치가 가능하고 의료 지원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인 우리 길병원에서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을 또 생각하고 또 직접 접종센터를 열게 되어서 너무나 우리 국민에게는 희망적이고 또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지난 1일 서구와 연수구가 처음으로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다른 지자체도 센터를 마련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추가로 개소했습니다. 이 10개의 군구 모두 문을 연 건데요. 이 예방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구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예방접종센터 2곳을 운영합니다.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이어 검담 복지회관에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한 겁니다. 원거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일부터는 좀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또 인천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이 어르신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더 편하게 예방접종을 받고 이렇게 건강과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인천 지역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모두 16만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12만 명이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6월까지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각 군구별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죠. 인천 지역 예방접종 동의율은 75%에 달합니다. 그런데 섬 지역 상황은 다릅니다.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는 10%에도 한참 모자랍니다. 이유가 뭔지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흥도에 마련된 옹진군 예방접종센터. 군이 마련한 버스가 도착하자 선제도 어르신들이 내립니다.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접수와 예진 등을 거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첫날 접종은 영흥도와 선제도 등 주변에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국가에서 해주는 거 참 저쪽 기분 좋잖아요. 꼭 맞아야지 되잖아요. 뭐 앞으로 뭐로. 아프지도 않아요? 참 고맙습니다. 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에 접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한참 또 이제 번창해서 지금 휴일이 또 닥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맞으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들 맞아야 된다. 또 사람을 접촉하면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옹진군에서 접종을 받겠다고 신청한 75세 이상 노인은 1,178명입니다. 영흥면이 524명으로 가장 많고 북도면과 자울면도 100명 이상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서해 5도는 44명에 불과합니다. 백령도는 대상자 500여 명 가운데 7명만 신청해 1% 남짓에 불과합니다. 연평도 역시 160여 명의 대상자 중 11명만 접종 의사를 밝혀 6% 수준입니다. 문제는 예방접종센터 접근성입니다. 너댓 시간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도 영흥도까지 다시 버스를 1시간 이상 타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때문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대 비용이라든가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예방접종 하나 때문에 시간 뺏기고 힘든 길을 또 갔다 왔다 해야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 본다라고 볼 때 차라리 옹진군청에서 뭐 면 단위별로 와서 접종하세요라고 하면은 그거 누가 뭐 싫다고 하겠어요. 옹진군 관계자는 화이자 백신은 냉동 설비를 갖춰야 하는 조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흥도에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문제로 방역당국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 하반기에 섬에 들어가 접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서해오들을 포함한 섬 주민들은 자연스레 예방접종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 코로나19 확산으로 섬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곧 휴가철이 시작되면 유동인구는 더 증가합니다. 섬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의료체계가 취약합니다. 공항 이용자와 영종 주민을 위해 종합병원 건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항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병원의 설립 목적을 정확히 설정해서 추진 계획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계속 증가해 현재 10만 명을 넘었고 오는 2030년에는 2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영종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종사자와 이용객들을 위한 의료 시스템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세계적인 국제공항 인근에는 4-5개 이상의 종합병원이 운영 중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권역에도 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가 필수 의료라든지 응급의료, 심내혈관의 골든타임,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에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항 내도 이제 진료소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국제공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만 하더라도 유동인구만 하더라도 30만이 훨씬 넘는 겁니다. 특히 항공 재난 대비와 감염병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국가 재난과 직결된 문제라며 종합병원 건립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서부권역이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지역, 옹진군이 있는 도서 접경 지역이거든요. 사실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지역이 문제가 생기면 사실 대한민국이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국립종합병원 유치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하반기부터 그러면은 공공병원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최적의 방안으로 국립대학 병원의 유치가 최적의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본격적으로 저희 경제청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는 무엇보다 거점 병원을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목적 병원을 유치할 것인지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건립 주체와 재원 조달 문제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점 병원보다는 공항 특수목적의 종합병원 건립이 더 타당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논리가 구조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종도에서 취약성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게 되면 에이타의 초점이 지역 거점에 초점을 맞춰지는 거거든요. 복지부 관련돼 있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취약한 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 거기가 우선순위 높아야 돼? 이라는 얘기도 설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천시의회가 마련한 인천국제공항 권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 전문가와 인천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합병원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올해 초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대재해 사고 발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재 처리 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송도국제도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 중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하루 평균 13시간 운전을 하는 화물 운송 노동자는 졸음운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산재 사고 사망자 발생은 감소 추세지만 지난해 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1.9%, 제조업이 22.8%로 뒤를 이었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올 들어서만 벌써 14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15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5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제대로 된 하위 법령 마련으로 임기 내 산재 상황을 절반으로 줄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말에 책임져야 한다. 산재 처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게 보상받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터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평균 3개월이고요. 정신질환이나 직업성암은 1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이후에 인정을 받지 못해서 소송 절차까지 계산을 하면 노동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아직도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전면 적용도 주장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 옆에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사업 제안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인천시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환경단체들도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류센터가 들어서려는 곳은 소래습지 생태공원 바로 옆 부지입니다. 물류센터 건립 추진에 인근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물론 소음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업체는 지난해 12월 물류창고 건립을 위해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는데 인천시가 보완 요청을 하면서 일단 제동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최근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하자 주민들은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환경단체도 성명을 내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류창고가 계획된 부지는 이미 그린 뉴딜 정책에서 소래습지 생태공원 복원 및 주변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지역이라며 인천시는 물류창고가 아닌 생태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제1호 국가도시 공원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생태적인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관리 보전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입지상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단순히 인근의 지역 주민만의 공간이 아니라 인천 시민들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멀리서는 이제 서울이나 경기에서도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류센터 건립 반대 시민 운동을 저희 환경단체들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서명운동을 벌인 뒤 인천시와 남동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에 소래습지 생태공원 보전과 국가도시 공원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서구 루원시티의 과밀학급이 우려된다며 학교 용지를 다시 복원해달라는 청원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인천시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안 복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가정동 일대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바로 앞에 넓은 부지가 텅 비어 있습니다. 당초 학교 용지였지만 이후 상업 용지로 변경됐습니다. 주민들은 인천시와 교육청이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학교 용지를 상업 용지로 바꿨다며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학령 유발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이 대거 들어올 예정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티 내에는 당초 이제 도시개발 계획이 9,500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학교 용지가 3개 용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용지가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봉수초등학교 하나의 학교를 이동을 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여기 주민들 분들께서는 원래 여기 학교 용지가 있었으니 여기 학교를 다녀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원시티의 학교 용지 복원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는 3,000명 이상이 공감했고 인천시는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인천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학령 인구 유발 시설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도록 관련법 정비도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시행자들이 기존 계획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밀화급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학교용지 원안 복원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무조건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LH는 이미 매각된 토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증가를 유발하는 건축물 건립은 난처하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학부모와 관계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장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일입니다. 송도에서 서울을 가는 2층 전기버스가 지난 26일 국내 최초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전기버스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2층 버스가 송도 거리를 지나갑니다. 2층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과 운행 시 조용함이 쾌적한 느낌을 줍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전기 저상 2층 버스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2층 전기 버스는 송도 국제도시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운행하는 M6450번 광역 노선으로 기존 8대의 일반 버스에 친환경 전기버스 2대가 추가돼 모두 10대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존 2층 디젤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해 차량 개발에 모두 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차량 가격은 한 대당 8억 원으로 국비와 지자체 지원분 6억 원, 업체자 부담 2억 원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예, 국내에서 전기 2층 버스 도입은 최초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연수구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입니다. 앞으로 우리 연수구와 인천을 다니는 모든 버스들이 이렇게 친환경적인 버스가 되게 해서 기후변화 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선진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버스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완충 시 최대 447km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천에서 강원도 동해를 왕복 운행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보통 버스가 노선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면 약 30% 정도 배터리가 소모되는데 고속 충전으로 15분이면 완충 가능합니다. 2층 버스 한 대당 모두 70명이 탑승 가능하며 일반 버스 대비 26명의 승객을 더 태울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객이 몰려 다음 차량을 이용하던 해당 노선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M6450번 2층 전기버스는 오는 26일부터 운행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쪽방과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올해는 중구와 동구, 계양구 지역에 160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배상민 기자입니다. 동주민센터 회의실에 마련된 상담 창구.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거복지 상담사와 상담이 진행됩니다. 고시원, 여인숙, 쪽방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올해는 반지하 주민으로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담도 눅눅하고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지원 대상은 중구, 동구, 계양구 지역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면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올해는 인천도시공사와 LH의 공공임대주택 160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인천도시공사 물량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 거주, 저리대출, 이사비 지원 등을, LH의 경우 보증금 50만 원 지원, 이사비와 생필품비 각각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상담과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동구에
저희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현장 상담소를 계속 오픈해서 거기에서 상담을 1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아웃리치라고 해서 공원, 지하철 역사 이런 부분으로 오시는 상담이 있고, 공사무소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상담하는 이동 상담이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11살 나이에 목숨을 앗아간 화물차 교통사고,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화물차가 쌩쌩 달리고 안전시설 관리는 허술했던 아찔한 등굣길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이형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지난 3월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가 표지판에는 시속 50km로, 입간판에는 60km로, 인도 옆 펜스에는 30km로 적혀 있습니다. 한 공간의 제한속도가 각기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황당하고 헷갈립니다. 학교 앞에는 원래 30km가 맞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통행성이 있는 게 좋겠죠? 한 달 뒤 다시 찾은 현장. 표지판과 입간판의 속도가 시속 50km로 통일돼 있습니다. 30km가 적혀있던 펜스는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 보이지 않도록 가렸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초등학교 앞에선 이렇게 시설 개선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에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30km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제한속도를 50km에서 30km로 낮춘 겁니다. 시선 유도봉 설치와 전봇대 이설 등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던 요소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곳에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청과 협조해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50km에서 30km로 줄이고 있고요. 또 거기에 CCTV를 전부 달았습니다. 또 횡단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화물차 교통사고 이후 약 2달. 지자체와 교육당국, 경찰 등이 힘을 모으면서 아찔한 등굣길은 하나둘 개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합니다.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고 손 씻기와 기침 내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